집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은퇴용 물건으로 이런 다가구나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다가구 원룸 물건입니다. 사실 다가구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2개, 3개 이상 낙찰을 받게 되면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데, 이 중과되는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12%로, 그러니까 거의 12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 물건을 3개 이상 계속 보유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대출도 계속 추가로 나오지 않죠. DSR이나 MCI나 다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은퇴를 목적으로 하시거나 현금으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가구 상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나 뭐 외국인이 다가구 주인이라서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가구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근데 다가구 하시는 분들한테 좀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가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낙찰 받고 잔금을 할 때 대출이 많이 여의치 않거든요.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각 방에 다 방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5,500씩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탁대출을 또 받기도 하는데, 신탁대출이 들어와 있으면 임차인 분들이 더 안 들어오세요. 신탁대출 좀 무섭다, 나쁘다, 위험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요.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서류상 이전이 되고, 그리고 임차인을 들을 때 신탁회사에서 동의를 해주는 서류를 또 따로 작성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가구 물건 좀 하기 힘드시고요. 자금 여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물건은 상가주택이에요. 그래서 건물 안에 상가가 있으면 또 대출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가주택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항상 이제 양면이 존재하죠. 상가는 누군가 와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상가 시장이 매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임차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미리 좀 플랜을 세우시고 상가 임차인을 잘 맞출 수 있는 물건으로 골라서 또 낙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지만 집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은퇴용 물건으로 이런 다가구나 또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바로 요 다가구 원룸 물건입니다. 예시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앞으로 입찰할 물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해당 물건은 용답동에 있는 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3가구가 있는데요. 토지가 작아요. 27평이고요. 건물이 37평,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가 8억 6,700이고 1회 유찰에서 약 7억 원, 6억 9,4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뭐 써있네요. 제시외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 뭔가 하나가 더 건물이 있대요. 그리고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토지 대장상의 토지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토지 면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요. 토지 대장상의 토지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토지 면적이 다른데 뭐가 맞는지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토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토지 면적이 어디까지인지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 2층, 옥탑, 지층까지, 지하층까지 있어요. 4개층이군요. 여기 이제 임차인을 좀 살펴볼게요. 보통 집합 건물에서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등기가 하나예요. 집합 건물 등기인데, 이런 주택은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사람들은 이제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요. 이거보다 전입이 빠른가 늦은가를 판단을 해서 대항력을 확인을 합니다. 했더니 여기에 있는 임차인의 지하에 있는 임차인, 여기 이제 1번과 2번은 같은 가족이네요. 가족. 각각 신고를 해서 이렇게 써줬는데 가족이에요. 지하에 7천만 원 살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 1억 5천만 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분은 누군지 알 수 없다. 얼마에 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셋 다 대항력이 없네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인수하는 것들은 없는데 그래도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배당을 좀 받을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매 들어간 돈이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상속을 받으셨네요. 이분이 상속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임차인들이 쭉 들어왔고 근저당 금액이 7,800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그냥 그 상태로 경매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거 좀 간단하잖아요. 임차인 3명밖에 없고 더하기 빼기 해도 다 합쳐도 뭐 7천에 1억 7천에 여기다가 6천 더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배당 받고 누구는 배당 못 받고 이게 다 나뉘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계산을 하는 것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뭐 루트 씌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전액 배당을 받으실 건데요. 요 한 사람 송땡땡은 대항력이 없는데 이분이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확정 배당 신청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임차인이다라도 배당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배당받는 방법은 3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 줄 서서 받는 거, 세 번째는 주택 임차권인데 지금 이분은 그 권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혹시 가족은 아닌지 요거는 조금 명도를 위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이요. 물론 이제 입찰가 선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를 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물건의 토지 가격이 8억이라고 나오고요. 건물 가격은 4,60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토지 가격이다.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개발 진행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그런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낙찰이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물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답심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건물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건물이 너무 깨끗해요. 뷰티캐슬이라고 해서 외관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니은자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딱 봐도 불법 건축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테라스로 되어야 되는데 샤시를 해서 개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요 사진이 그런 사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고 외관으로는 말끔해 보이는 물건이라는 거. 그래서 보존 등기일이 2018년도니까 새 건물이네요.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촬영할 때 입찰 예정일이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감정가 6억 4,600에서 1회 유찰해서 5억 1,700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써있죠. 옥탑 1층 공부상 용도는 계단이지만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샤시 결국은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거를 해도 여기가 쓸모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입찰가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옥탑 4층 해서 총 4개층. 옥탑을 층수로 넣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써 있고요. 그거는 현장에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차인들이 쭉 있는데요.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있는 근저당이 2018년 11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전입을 하셨죠. 20년 1월부터 전입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가 뭐 202호, 302호, 402호, 305호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분들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명도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금액이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305호 1억 401호 9천 뭐 1억 9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쪼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최저가가 5억 원인데요.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분은 이제 미상으로 되어 있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살고 있을지 아니면 이사를 갔을지는 알 수 없어요.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파악할 게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총 여기에 나와 있는 총 합계는 보증금 합계가 3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 3, 4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1호도 있고 5호도 있는데 2, 3, 4가 없어요. 다 1호만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층에 10평, 10평, 9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호만 있고 마지막에 305호만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가 4개 세대가 4개 세대가 맞지 않나. 네. 요 정도까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이 20평밖에 안 돼요. 토지가 전체가 20평이고 건물 전체가 26평이라는 거죠. 앞서 봤던 물건과 이 물건을 비교해 보면은 땅이 많은 게 좋은데 토지가 매우 작네요. 그리고 이 물건의 감정 평가를 보면 토지가 약 5억 원이고요. 건물이 약 1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래서 토지가 좀 더 입지가 좋고 넓고 호용 가치가 높은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억 원이 적절한 입찰가인지는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지금 얘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아무래도 다가구도 작게 지어져 있고요. 지방은 좀 큼직큼직하죠. 여기는 토지가 64평, 건물이 114평 되는 물건이고요. 월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일이 22년도 완전 새 건물이에요.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층에는 근린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가 12억 1,500에서 1회 유찰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위치는 괜찮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임차인이 이렇게 많아요. 네, 임차인들이 지금 모두 몇채예요? 13수로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각각 층에 있는 임차인들이 다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표로 만들어서 1층에 몇 있죠? 101호, 또 102호, 103호, 지금 104호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1, 2, 3, 4, 2층에 1, 2, 3, 4, 3층에 1, 2, 3, 4에서 각각 누가 있는지, 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이렇게 표로 그려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말소기 준 권리를 보면요. 역시 22년 3월 10일, 22년도에 준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할 때 대출도 새로 만들거든요. 이제 건축을 다 했으니까 이제 기존고 대출을 다 반납을 하고 새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22년 4월 달부터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억 3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계시고, 그리고 1000에 60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요. 1000에 60은 소액 임차인이겠죠. 먼저 아마 배당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1000에 50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두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8억 9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320만 원입니다. 현재 임차인들. 근데 이제 이 임차인들이 들어온 날짜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 더 올려받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 1억 3천이라는 전세를 다음 임차인한테 받기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가구 물건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일부 금액은 월세로 대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보증금을 낮추고 보증금을 뭐 1000에 50, 60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보증금을 뭐 5천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반전세를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 8억 9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320인데요. 지금 현재 최저가가 8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잘 믹스를 하면 이 집을 이제 낙찰받고 결국은 낙찰받고 바로 잔금은 일단 하셔야 되고요. 임대가 다 나간 이후에는 투자금을 좀 회수하셔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드실 수 있는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도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을 때는 임차인도 위험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들은 최우선 변제금 안쪽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임차인이 조금 두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물건은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깔끔하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사실 전세랑 월세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원래는 예전에는 전세와 월세 보증금으로 거의 투자금이 안 드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포비아가 너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내 투자금이 일부 들어간다면 그래도 한 20%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20%가 다 내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2달치 중에서 한 달치는 세금 내야 되고요. 한 달치는
또 수리비나 이런 기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20% 중에 10개월치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지금 경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적절한 입찰가 잘 선정하셔서 꼭 좋은 낙찰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